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CPI가 발표가 됐죠. 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이 진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 매파 인사들 아직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어제 발표됐던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한 3.2% 오른 거로 나타났고요. 전월 수치가 3.7%였고 시장 전망치가 3.3%였기 때문에 전월 수치 대비로는 한 0.5%포인트 그리고 예상치 대비로도 0.1%포인트가 낮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4.0%가 나왔고요. 전월 수준이 4.1이었고 시장 예상치도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역시 근원 물가 역시 예상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 에너지 물가의 상승 기여도가 마이너스 폭을 다시 확대한 점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예상보다 더 둔화시킨 가장 큰 동력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미국이죠.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계속 이제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물가 레벨,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되는 어떤 패턴이나 어떤 추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경우처럼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 점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연준이 지금 그 내세우고 있는 물가 목표는 중기적으로 한 2% 정도를 그 예상을 그 목표를 삼고 있는데 여전히 그 근원물가 기준으로는 목표 대비 한 2배 정도 상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나 연준의 내년도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정을 좀 해보면 내년도에도 월별 물가 상승률 추이가 연준 목표치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에 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걸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전체 물가 소비자 상승률,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수준은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한 3%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4% 전후 수준을 계속 연말까지는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이하고는 약간 다르게 연말 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바라보는 시각을 낙관적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너무나 이 낙관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가운데 10월 물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둔화하면서 이 CME 패드워치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이 계속 높아지다가 이제 100%까지 이제 치솟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 내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연준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당히 빨리 이제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연준은 12월 달에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으로 봐서는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장의 관심은 12월 달에 인상을 하냐 마냐 이거보다는 내년도에 얼마만큼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시장이 이 부분을 좀 약간 앞당겨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내년도 연준 그 금리 전망치 선물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5월 인하 가능성을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한 63%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이 47% 그리고 두 차례 인상, 5월까지 두 차례도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인하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한 1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결 가능성은 34%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레벨은 기존에는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에는 내년도 6월, 7월 정도였는데 예. 이 시점이 한두 달 정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일부 뭐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긴 하지만 3월 달에 연준이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30% 이상대로 지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예.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이 계속 강조하듯이 2% 물가를 회복하기까지 예. 고금리 정책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역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바꾸기 위한 어떤 시그널이나 어떤 정책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 연준 주요 인사들이 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기존의 시각을 바꾸지 않은 쪽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게 되다 보면 예. 조금 빨리 움직였던 시장 기대치가 다시 원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변동성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이 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10월 CPI 둔화 발표가 나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었던 뭐 환율이라든지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는 하락 안정세를 조금이라도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상당히 빨리 내려갔습니다. 네. 뭐 이제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이제 5% 수준까지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기간 한 2주 만에 지금 빨리 내려가서 네. 4.45%. 어제는 거의 20bp 가까이 이제 맞습니다. 급락을 했었고요. 달러화 지수도 107을 넘었었는데 지금 104까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한 20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1,300원 밑으로도 약간 가는 어떤 그 달러화에 비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예. 어떤 현상이 좀 벌어졌었고요.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달러화가 안정을 가는 어떤 흐름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전적으로 연준 통화 정책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미국 물가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연준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그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좀 상기해봐야 될 부분은 11월 이후에 지금 11월 FOMC 이후에 지금 그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 가장 컸던 거는 연준이 11월에 상당히 그 완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동력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한 2주 만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그렇죠. 연준이 11월 FOMC에서 언급을 했었던 금리 인상의 대체 효과,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지금은 좀 약간 원복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연준이 물가 안정을 그 정책적으로 어떤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수단은 금리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사라졌다면 연준이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노력들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행히 큰 변수들은 그래도 조금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또 투자자들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적지 않아진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제 12월 한 달 연말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흐름은 긍정적으로 바뀐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뭐 과도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스피가 거의 2,5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맞습니다.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레벨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앞서 그러니까 미리 조급하게 가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낮아진 금리 레벨에 대해서 어떤 정책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예. 기존의 어떤 보내던 메시지에서 달라진 부분이 발견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가장 큰 중요 그 관심 사항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코스피가 이제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이 기간 중에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4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고, 이게 지금 한 2주 동안에
200포인트가 반등을 하면서 한 낙폭의 한 50% 절반 정도를 되돌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지수 레벨이 기술적으로는 반등 구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추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정책 메시지 여기에 따라서 추가 반등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너무 미리 앞서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은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여러 리스크라든지 연준의 이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는 만큼 반등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